이 영상을 통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우연의 우연이 겹친 그저 한번 재밌게 보고 넘길 뇌피셜일 뿐입니다. 영화 속 내용과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몇몇 상황들이 신기하게도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일 뿐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소름 돋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우연의 일치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뇌피셜의 한계를 모르는 명탐정 뇌피셜로 미노타우루스입니다. 현재 전세계가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포에 떨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우한 폐렴이라 불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이 영화로 만들어져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좀비를 소재로 한 컨텐츠들의 원작들을 통해 아주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브래드 피트 주연의 월드워 Z와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인데요. 오랜 시간 많은 좀비 영화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이 영화의 원작들과 현실의 소름 돋는 평행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13년에 영화로 개봉해서 우리에게 친숙한 좀비 영화 브래드 피트 주연의 월드워치입니다. 월드워치는 UN 요원인 주인공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어느 날 갑자기 창궐한 좀비 바이러스의 근원지를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이 월드워치의 원작은 실제 좀비 아포칼립스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기술한 좀비 서바이벌 가이드를 쓴 작가 맥스 브룩스가 이 좀비 서바이벌 가이드를 완성한 후 쓴 소설 세계대전 G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으로는 좀비 아포칼립스가 발생한 전 세계의 상황을 인터뷰 형식으로 엮었다는 점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작을 영화화하기 위해 많은 각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꽤나 눈에 띄는 각색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중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화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개봉을 위해 많은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이 중국 자본의 투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그 때문에 당연히 중국의 입김이 반영된 블록버스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월드워치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영화 월드워치에서는 최초의 좀비 바이러스의 발원지를 대한민국으로 설정했습니다. 평택의 군부대에서 군의관이 최초로 이 좀비 바이러스의 감염을 발견했다는 설정이죠. 그래서 영화의 주인공 브래드 피트가 조사를 위해 직접 평택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작인 세계대전 G에서는 이 좀비 바이러스의 최초 발원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중국이었습니다. 원작 소설에서의 설정은 중국 오지에서 발견된 괴질이 중국에 급속하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좀비 바이러스 창궐의 시작이 되었는데요. 중국 정부는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이를 감추기 위해 언론 통제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피난민들이 전 세계로 빠져나가면서 세계대전 G의 좀비 바이러스 사태가 전 세계로 확장됩니다. 그냥 소설일 뿐인데 현실과 굉장히 닮아있죠. 하지만 이 내용으로 영화가 나온다면 당연히 중국에서 개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월드워치는 좀비 바이러스의 발원지를 중국이 아닌 가까운 나라 대한민국으로 재설정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라는 설정은 액션 장면들을 만들기도 편하고 또한 월드워치의 명대사이기도 한 바로 위에 북한 얘기를 하기에도 편했을 테니까요. They pulled the teeth of all 23 million in less than 24 hours. 월드워치도 많은 좀비물 팬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이지만 하지만 이보다 더 오래전부터 좀비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좀비 컨텐츠의 바이블과도 같은 시리즈가 있죠. 바로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입니다. 레지던트 이블은 밀라 요보비치 주연의 좀비 영화 시리즈로 일본 캡콤에서 계속해서 시리즈를 이어오고 있는 바이오 하자드 시리즈를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이 시리즈의 주요 내용은 바이오 기술로 유명한 엄브렐라라는 다국적 기업에서 기밀리에 개발하고 있던 T바이러스가 라쿤시티라는 도시에 퍼지기 시작하고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게 된 좀비 아포칼립스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러한 설정을 영화 레지던트 이블은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브렐라라는 회사가 이 시리즈에서 상당히 주요하게 다뤄지는데요. 자, 먼저 이 엄브렐라 로고를 잘 봐주세요. 그리고 이 로고도 함께요. 엄브렐라 로고 바로 뒤에 보여드린 이 로고는 중국 우한의 바로 옆에 위치한 상해에 있는 바이오테크 기업 RLSW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색상 말고는 RLSW와 엄브렐라의 로고 차이점을 찾을 수 없는데요. 이 초록색의 RLSW의 로고를 색반전하면 엄브렐라의 것과 완전히 똑같아집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한 폐렴이 창궐하기 전인 작년 해외의 게이머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때 화제가 되면서 게이머 팬들 사이에서도 꽤나 알려진 발견이었는데요. 바이오테크 기업이 유명 게임 속 좀비 바이러스의 원흉인 엄브렐라와 엮이는 것이 타격이 있었는지 현재 이 회사는 이 로고를 다른 것으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2017년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과학주간지 네이처에 따르면 중국 우한에 있는 우한국립생물안전연구소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병원체 실험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내용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캐나다의 질병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국인 부부가 이곳에서 연구 중이었던 레벨 4 등급의 보안이 요구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훔쳐서
2019년 중국 정부에 전달한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월드워지와 레지던트 이블의 내용들과 연관지어보면 이는 완전히 우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질 것이라는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암시하고 있었던 것과 다름없게 됩니다. 2017년 우한의 국립생물안전연구소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병원체들을 실험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고 중국은 2019년 캐나다의 간첩 부부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달받아 이를 실험합니다. 이 과정에서 바로 옆 상해에 있는 바이오테크 기업 RLSW와 긴밀히 협업했을 가능성은 충분하죠. 그러니까 RLSW는 현실의 엄브렐라사, 우한은 현실의 라쿤시티인 셈입니다. 그리고 월드워지의 원작 세계대전 지의 내용, 중국에서 최초로 발생한 무서운 바이러스 소식을 정부가 언론 통제하고 살기 위해 중국을 탈출하는 사람들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는 건 역시 지금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 오래전에 나온 영화의 원작들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현실의 바이러스 전파는 그저 우연에 또 우연히 겹쳐 빚어진 순전히 우연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정도면 좀비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을 미리 예견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결 방법도 어쩌면 이미 만들어진 수많은 좀비 시리즈물들 중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워킹데드 시즌9보다 중도 포기한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